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바쁜 주치의와 뒤에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생각해서 하고 싶은 질문을 이것저것 다 하지 못하거나 듣고 싶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시는 배려심 깊은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바로 항암 치료 중에 회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항암 치료 중에 음식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음식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이나 약용 식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죠. 직접 제품을 들고 오셔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귀찮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모릅니다. 정교한 임상시험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받아서 새로 나오는 항암제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 성분까지 어떻게 다 공부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먹는 약용식물은 인삼이죠. 항암 치료 중에 인삼을 먹어도 되는지, 인삼이 안 된다면 홍삼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인삼은 백혈구 수치가 좀 더 떨어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와 나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가 번갈아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 그러고 보니 커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십니다.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유당 불내성인 분들이 계시듯이 커피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커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항암 치료의 성적이나 병의 경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좋아하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 몸에 좋은 음식이 각기 다르다고도 말합니다. 사실 체질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체질이란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체질에 대한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현대의학에서 체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개인마다 암에 걸리는 확률과 관련된 유전적인 특질이 다르기도 하고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각각의 암마다 관련된 암 유전자들도 조금씩 다른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유전성 암과 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번 영상과는 따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백혈구 수치는 피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혈압 검사 하듯이 매일 피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의 변화를 추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검사를 하지 않는 날 잠시 백혈구가 떨어졌다 저절로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위생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보다는 위생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표현을 가져와 보면요.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는 약물만큼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특정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음식은 잘 없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제가 항암제는 사기다? 영상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특정 약물 대사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특정한 항암제에 대한 약물 대사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그 약을 쓰면 남들보다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암에 그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 또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드물게 존재하는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 모든 환자들을 검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어떻겠어요? 음식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딱 어느 한 방향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미미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는 맛있게 먹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추석 명절에 산에서 누군가 벌에 쏘여 죽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는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피 속의 백혈구로 대표되는 면역력은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구성과 체계를 가지지만, 광고에서 나오거나 흔히들 오해하시듯 면역력이란 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최근에 곽강받고 있는 새로운 계열의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암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반응을 자극시키는 기전으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아주 드문 편이지만 이 약의 부작용이 바로 과도한 면역 증강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 즉 면역세포가 암세포나 병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과도한 면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이에요. 참고로 타율이 아주 높은 계열의 약은 아니라서 최근에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함께 쓰는 방법으로 타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음식과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면역력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모두에게 약이 되는 음식도 없고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은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농축된 성분일 테고 약물보다는 관리체계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회를 먹어도 되나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굳이 위험에 노출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재고나 유통기간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식품과 비교하자면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부제나 보존제 같은 것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먹었을 때 몸이 편한 제철 음식을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돈 주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사 먹는 게 더 쉽죠. 아무튼 내가 어떤 음식에 잘 맞는 체질인지, 그런 체질이 4가지인지 뭐 16가지인지 혹은 뭐 365가지인지 그런 건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동안 먹어온 식습관이 평균적인 것에서 조금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바꿔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극단적으로 밀가루를 다 끊는다든지 육식을 모두 끊는다든지 그런 건 글쎄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는 방법이고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는 음식의 종류보다 위생이 중요한 것처럼 가려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육고기와 밀가루가 암의 원인이라면 서양 사람들은 벌써 다 죽고 없어졌게요. 뭐 서양 사람들은 유전 체질이 아시아인과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양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리기는 하니까요. 어떤 일이든 100% 모든 것을 알고 대처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마케팅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마법의 보양식이나 보약 같은 건 없다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약을 사용해도 유독 백혈구 수치가 잘 떨어지고 빨리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요. 한때 환자들 사이에 닭발이 백혈구 수치 올리는데 좋다는 소문이 돌아서 많이들 드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류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괜찮은데 낮은 백혈구 수치 때문에 항암제를 줄이거나 늦춰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릴게요. 물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만약에 고기류가 역하게 느껴지신다면 콩, 팥, 녹두 이런 것들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 취향에 따라 또는 먹었을 때 본인이 몸이 편한 걸로 골라서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유방암 환자분들이 콩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시려고 그러시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식품에는 특정 성분이 아주 농축되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가능하면 가공이 한 번이라도 덜 된 자연식품을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